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텍스트와 도형으로 모션 그래픽 인트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의 인트로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텍스트와 도형만으로도 아주 멋지고 세련된 인트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요소를 배우는데 솔리드를 통해서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 도형을 3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점점 커지면서 인트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그 텍스트가 제목 텍스트가 커졌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효과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레이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키프레임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이 키프레임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션 그래픽 인트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처음부터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고요. 원 도형이 나옵니다. 원 도형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가 한 글자씩 사라지는 효과, 그렇게 해서 10초 정도의 그 모션 그래픽 인트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을 새로 열어서 뉴 컴포지션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FHD HDTV 1080에 29.97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로 사이즈 1920, 세로 1080 그 정도의 해상도가 되고요. 스퀘어 픽셀 29.97 정도로 하고 재생 시간은 10초 정도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뉴에 솔리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는 그야말로 우리가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색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솔리드 세팅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 색을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 솔리드 세팅 대화 상자에서 밑에 컬러에서 여기 색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솔리드 컬러를 지정하는 그러한 이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CD, SC 이건 인디안 레드라고 하는 색깔입니다. 빨간색 계열인데 약간 독특한 계열의 색이라서 이걸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로 하시고요. 여기도 OK로 하시면은 이와 같이 배경이 되는 그 레이어를 우리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애프터 이펙트의 도구 패널에서 여기 텍스트 부분을 클릭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텍스트 타입 툴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를 셀렉션 툴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된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텍스트를 가운데다가 맞추고 싶어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가운데를 어떻게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컴포지션 패널에서 Choose Grid and Guide 옵션, 그리드와 안내선에 대한 옵션,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타이틀 액션,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프레임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요 가운데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맞추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개체든지 여기 텍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그 앵커 포인트, 즉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텍스트 전체의 가운데에 있지는 않죠. 살짝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옮길 때는 여기서 도구 패널에서 펜 비하인드를 클릭하셔서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요 텍스트 개체의 중심이 바로 한가운데 올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정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걸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그 캐릭터 패널 여기서 우리가 글꼴을 지정한다거나 글꼴의 스타일을 지정한다거나 또는 글꼴의 색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크기, 그 다음에 행간, 행간은 여기 텍스트의 그런 이 줄간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자간이 되겠고요. 자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97포인트 정도, 97픽셀 정도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은, 여기는 노란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fill color, 이 텍스트의 fill color를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해서 노란색으로 지정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트로 제목을 우리가 밝은색 계통으로 하게 되면은 이 배경이 좀 더 진한 색깔로 하는 게 편리하겠죠. 자,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만약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그 단락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왼쪽 맞춤 또는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오른쪽 맞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제목이 될 그런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원이 커지고 또는 이런 그 텍스트가 뭐 커지거나 이런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원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가로와 세로 크기가 똑같은 그러한 원을 우리는 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가 다른 원을 우리가 뭐 타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두 통틀어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정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원을 만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정원을 요 가운데다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가 전혀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 영역을 클릭하시면은 레이어가 전혀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러면 원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서 도구 패널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쉐이프 툴 이런 도형을 만드는 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각형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점을 이렇게 하시면 일립스 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일립스 툴이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을 만드는데, 자, 여기 가운데서부터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표시된 여기 프레임이 보이죠? 이 가운데를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는데, 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가로, 세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Shift 키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가로, 세로가, 같은 그런 정원이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에 맞춤한 가운데 중앙에 맞춤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CTRL 키를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CTRL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맨 처음에 클릭해서 드래그한 지점을 중심으로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을 한 이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원에 대해서 색을 지정해야 되겠죠? 이 색은 어떻게 지정하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쉐이프 레이어라고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 요 쉐이프 레이어에 대해서 색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여기 도구 모음에서 현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구 모음에서 이렇게 필이 설정이 돼 있죠. 스트로크는 테두리고 테두리인데 이 스트로크를 여기 스트로크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논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논으로 선택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을 지정할 건데 이 부분에서는 여기 필의 색깔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컬러 피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계열인 007F00 여러분들이 좀 진한 색으로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색을 지정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OK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쉐이프 레이어 만들어진 게 보이죠? 여기 그 인트로가 되는 여기 레이어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면은 드래그해서 내리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것이 커지는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가 여기 보시면은 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영문 입력 상태,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눌러서 지금 영문 입력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트랜스폼이 있죠? 자, 트랜스폼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맨 처음에 0프레임에서 사이즈를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에서 스타워즈를 클릭하시고 0프레임에서 인디케이터는 0프레임에 두시고 이걸 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1초 정도, 자 1초 0프레임으로 가셔서 100 이렇게 가셔서 여기서 서서히 커져서 여기 100% 정도 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커지고, 그 다음에 2초 정도 되어서, 자, 이 상태에서 2초 정도 되어서 우리가 점점 더 커져서 완전히 이렇게 커져서 이거를 이렇게 커버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커지도록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밋밋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키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서 easy out, 그래서 뒷부분에서 좀 더 빨라지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요게 커지는 속도가 약간의 차등을 두면은 요게 키프레임도 이렇게 변하지만, 요것이 커지는 모양이 이렇게 약간의 속도의 변화를 주면은 좀 더 세련된 맛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도형을 하나 만든 거를 조금 더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단축키 CTRL-D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키프레임이 같이 복사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복사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변화시킬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요 키프레임을 드래그 하셔서 이것이 시작되는 시점을 좀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 세 가지의 키프레임을 좀 한꺼번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맨 두 번째 레이어와 세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이어를 이렇게 도형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U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키프레임들만 단축키 U를 누르시면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두시고 우리가 몇 가지 지정을 해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것도 드래그 하셔서 여기 키프레임도 이렇게 하나가 끝나면 나타나는 방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것도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야 되니까 한 요 정도로 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면, 자, 근데 지금 도형을 복사했더니 또 이 색깔이 똑같죠?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요 도형이 지금 여기에 맨 첫 번째 둔 것이 여기 색깔이 나타났죠? 자, 근데 두 번째 둔 것도 색깔이 똑같죠? 복사를 했으니까 똑같겠죠?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색깔을 지정을 해볼게요.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도형이 있는데, 요 색깔을 필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색깔로 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 것이, 그 다음 이렇게 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세 번째 원에 대해서도 같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도구 모음에서 필에서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색깔, 요런 색깔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특정한 색깔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텍스트를 노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진한 색으로 좀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세 개의 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돼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방식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번엔 텍스트에 대해서도 조금 효과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도, 자, 여기서 속성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맨 먼저 우리가 여기서 요 사이즈가 이 상태에서부터 나타나게 해도 되고요. 지금 100%인데 이 상태에서도 나타나게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작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0%에서 나타나게 할까요? 자, 그럼 스케일을 맨 처음에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 두시고 스케일에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이걸 0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1초니까 1초까지 우리가 100%로 커지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커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한 6초 0프레임 정도에 와서 여기서 한 150 정도가 커지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150 정도로 커지는 식으로 됐어요. 좀 더 커졌죠? 좀 더 키워볼까요? 요거 한 180 정도로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했다가, 그러면 맨 끝나는 지점이 10프레임이죠. 우리가 요 재생 시간을 10초로 해놨기 때문에 10초 0프레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엔드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디케이터는 맨 뒤로 가고, 이 상태에서는 이 사이즈를 우리가 0%로 다시 줄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는 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0%였다가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가 점점 커졌다 6초쯤에서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눌 수가 있죠. 요 텍스트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속도, 좀 이것이 변하는 속도, 요 키프레임에서 요 키프레임으로 변하는 속도를 조금 조절을 좀 해볼게요. 그렇게 하는 간단한 방법은 요거를 텍스트를 키프레임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키프레임이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easy in과 easy out을 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easy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약간의 속도의 변화를 줘서 약간의 역동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도형과 이것이 같이 커지니까 좀 보기가 쉽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요거는 조금 뒤에 나타나게 노력할게요. 그러면 요 뒤에 앞에 두 개의 키프레임을 클릭하셔서 요거는 요렇게 좀 당겨서 앞서서 도형과 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둬서 나타나면 조금 더 모양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요 텍스트 부분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작아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6초 정도부터 6초가 아니라 한 7초 정도서부터 7초 0프레임부터 서서히
여기에 텍스트에 대한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애프터 이펙트에는 텍스트가 사라져가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미리 마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펙트 프리셋, 요거는 윈도우에서 이펙트 프리셋을 여기 선택을 하시면은 이와 같은 패널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효과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페이드 아웃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 요거는 페이드 아웃은 서서히 사라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효과들이에요. 그 중에서 페이드 아웃 캐릭터라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를 자세히 보시면은 페이드 아웃 바이 캐릭터라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죠. 이 효과를 요 텍스트에다가 인디케이터는 7초 0프레임에 두신 상태에서 요 효과를 요 텍스트에다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효과를 찾으셨죠?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찾아지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바로 여기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시기만 하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새로 생성된 걸 알 수 있죠.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한 글자, 페이드 아웃 바이 캐릭터는 한 글자씩 없어지는 애프터 이펙트의 효과예요. 그래서 서서히 없어지니까 조금 더 다르죠. 자, 이렇게 한 글자씩 없어지는 효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기본적인 이 효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키프레임을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건 어디서 조절할까? 바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레이어에서 텍스트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애니메이터 1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효과가 지정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항목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레인지 섹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레인지 섹터에서 보면 스타트 부분이 있어요. 스타트 부분에 여기서 이제 스타트가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서서히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0에서 이렇게 100%가 될 즈음에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사라지는 것을 요 키프레임을 오른쪽 키프레임을 이렇게 뒤로 좀 당기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10초 0프레임 정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끔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커졌다가 하나씩 작아져서 서서히 없어졌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와 도형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능을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타임라인 패널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항목들을 일단 다 이렇게 간소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떤 걸 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한영키에서 우리가 영문 입력 상태가 된 상태에서 요거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타임라인 패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전체 레이어는 선택이 돼요. 요 상태에서 만약 U를 누르시면은 이 개별 레이어에 적용된 키프레임들이 한꺼번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의 키프레임들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S만 눌렀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S를 눌렀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케일만 보이게 돼 있어요. 스케일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키프레임이 있든 없든 S가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 T를 눌렀다 그러면 오페스터티들 속성들이 보이죠.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러한 키프레임 스탑워치와 이런 키프레임들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개체에 대해서 PSRT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능이라 했는데, 자, P라고 하면은 위치를 여기서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는 스케일, 그 다음에 R은 각도, 그 다음에 T는 어페서티,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운 내용은 크게 보시면은 맨 먼저 솔리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을 만들고요. 도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 요 프레임을 이렇게 보이게 해서 가운데다가 우리가 도형을 만드는 방법도 배워보았죠. 맨 처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드래그 하시면은 정원이라든가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 CTR 키를 또 같이 눌러주시면은 맨 처음에 클릭해서 드래그한 지점, 처음에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레이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을 우리가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여기도 크기를 조절하는 키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걸 복사를 해서 컨트롤 D를 통해서 단축키 컨트롤 D를 통해서 요거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대해서도 크기에 대한 키프레임을 줬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텍스트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준 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페이드 아웃 바이 캐릭터 한 글자씩 없어지는 효과를 지정하는 방법도 배워보았다는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인트로를 간단하지만 좀 세련되고 임팩트 있는 그러한 그 모션 그래픽 인트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기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